시작하겠습니다. 마이스토리는 사업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 제품은요, 이 사업은요, 이러면서 본론으로 먼저 들어가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저는 이제 처음 만난 사람한테 질문을 하는 편이거든요. 혹시 PM 주스 들어보셨어요? 아니면은 건강기능식품 혹시 드시는 거 있으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본인 얘기를 보통 하세요. 저는요, 이러이러하고, 저는요, 이러이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 그러셨군요. 그러시군요. 이러면서 저는요 하면서 이제 제 마이스토리를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처음에 자연스럽게 그 문을 여는 부분에 좀 또 중요하고, 이제 마이스토리를 왜 해야 하는지 설명드리면, 우선 네트워크 마케팅에 부정적인 그런 시선들이 좀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피라미드라든지 다단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사업을 전달했을 때 나는 못해, 나는 못 팔아, 이런 얘기들도 보통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나는 못 팔아, 이렇게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이런 이제 선입견들을 보통 깨주는데 이런 마이스토리도 또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의 현재의 삶이라든지 과거에는 어땠는지 이런 생활 같은 거를 이제 공유를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직장인이라든지 사업자라든지 백수라든지 전업주부 다 그 과거나 현재가 지금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만난 사람들도 그 상황이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공감대를 같이 형성을 해주시고, 또 호기심도 이렇게 먹고 이렇게 바뀌었다라든지 제품 티업을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제품이길래 이렇게 전화를 하는가, 아니면 도대체 얼마를 벌길래 이 사업을 하는가, 이렇게 또 호기심도 유발할 수 있고, 또 이제 현실 점검인 부분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그냥 살고 있어요. 어쩌지 되겠지. 이렇게 미래는 지금 삶도 지금 버거운데 미래까지 그렇게까지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노후는 정부가 어떻게 좀 책임져 주겠지. 연금이라든지, 최소한의 생계는 지원해 줄 거야. 정부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비전도 제가 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지라든지, 시간과 재정의 자유를 위해서도 하는 거고, 또 미래에 원하는 삶이나 꿈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비전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마이스토리 자체가 사업 설명이고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스토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이스토리를 이제 작성할 때 유의사항은 정말 사실적인 요소로 하셔야 돼요. 거짓이 당연히 있으면 안 되고요. 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 드라마틱한 요소를 이제 넣어 주셔가지고 좀 지루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제 넘어갈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 공감대를 이제 형성하면서 같이 이끌어 가시면 되고, 또 이제 너무 길면은 뒤에 제품 설명도 해야 되고 또 사업 설명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분은 저의 과거 얘기라든지 이런 거를 그렇게 많이 궁금해하지 않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결하게 이제 축소해서 마이스토리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기승전결로 해서 네 파트로 해서 나눠서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PM을 만나기 전에 직업이라든지 가치관 등 이런 거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너무 길지 않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PM을 어떻게 언제 이렇게 누구한테 접하게 됐는지 이제 그때 느낌 같은 걸 이제 같이 적어주시면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관심을 갖게 된 동기, 제품 보상, 추가 수입, 미래 대안 등 이제 선택하게 된 이유 등을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의 사업 진행,
나의 꿈과 목표는 무엇인지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거를 이제 작성을 해봤는데, 우선 PM을 만나기 전 직업이나 가치관 등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결혼을 해서 첫 애를 낳기 전까지 영화 제작 배급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경력 단절이 되었고, 그때 아이들을 키우면서 경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인 뉴스킨이라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친구로부터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부자들만 누리는 시간과 돈을 함께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뉴스킨 사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많이 있었지만 저처럼 사업을 하는 파트너가 한 명도 없는 시점에서 셋째를 임신했고 입덧이 심해서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져서 사람들을 잘 못 만나게 되니 자연스럽게 뉴스킨 사업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셋째가 돌될 무렵에 아이를 케어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인 정수기 코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파이프라인의 우화에 나온 것처럼 코디 업무는 진짜 물통을 들고 날라야 하는 물통 사업이었고, 저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싶어서 내가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뉴스킨 사업과 같은 권리 수입이 뭐가 있을까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에 있었던 직업들도 얘기했고요. 이 가치관이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시간과 돈을 함께 가질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 계속 찾고 있었다는 것들을 이제 적어봤습니다. 그다음에 뉴스킨 사업할 때 알고 지냈던 사장님의 인스타를 통해 PM 제품을 알게 되었고, 뉴스킨 사업을 하시는 분이 왜 타사 제품을 먹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 아토피가 좋아지고 다른 분들의 비염이 나아진 사례를 보고 우리 아이들의 아토피와 비염이 좋아질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PM 사업을 시작하는 걸 보고 도대체 PM이 뭐길래 뉴스킨을 그만두고 PM을 선택했는지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셋째를 낳고 살이 안 빠져서 다이어트를 하던 중에 이 PM 제품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글을 보고 제품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먹자마자 머리 쪽이 따끔거리고 팔꿈치가 간지럽고 귀에 열이 나고 빨개졌습니다. 다른 건기식을 먹어봤지만 먹자마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건 처음이었고, 제품 설명과 보상을 듣고 제가 찾고 있던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 일이어서 바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언제 어떻게 누구한테 이렇게 접하게 됐는지 다 나와 있고요. 이제 그때 제품을 먹고 느꼈던 점들 그런 거를 이제 적었습니다. 이제 관심을 갖게 된 동기 이 부분은, 그 당시 제 몸에 종기 같은 염증 부위가 있었는데 병원에서 그 부위를 칼로 째고 고름 주머니까지 지져 없애야지 다시 고름이 차지 않는다고 하여서 우선 항생제를 지어왔습니다. 항생제는 꾸준하게 먹어야 내성이 생기지 않는데 까먹고 안 먹어서 고민을 하다가 PM 제품의 성능을 시험해 보고자 항생제를 먹지 않고 PM 주스만 먹었습니다. 한 2달 만에 정말 고름이 없어졌고 다이어트도 되어서 다시 셋째를 낳기 전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도 3종과 갤링핏을 먹고 허리와 관절 부위 아픈 증상들이 좋아지게 되었고, 시아버님은 혈압과 당뇨가 좋아지고 아주버님도 혈압, 손발저림, 오십견 등이 좋아지셔서 온 가족이 PM 제품력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결정하게 된 것은 풀셋 노토시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뉴스킨 사업을 했을 때와는 다르게 저렴한 가격으로 사업자 진행을 할 수 있었고 유지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PM을 전달해준 사장님이 이미 단기간에 성장하고 계시는 비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바로 사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제품력도 여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성공하신 분의 비전에 대해서도 적었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사업 진행 부분은 제품력 덕분에 파트너 없이 나 홀로 사역자였던 뉴스킨 사업과는 달리 파트너들이 생겼고 그분들의 소개로 인해 모르는 분들에게도 제품과 사업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사업을 진행할수록 제품과 보상이 너무 좋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올해 저의 목표는 PTG급을 달성해서 월천 여사가 되는 것입니다. 투잡이기 때문에 올인하시는 사장님들보단 느릴 수 있지만 빨리 전업하는 것이 단기 목표이고 파트너 사장님들을 열심히 후원해서 그분들도 전업하게 하는 것이 올해 목표입니다. 그리고 제 꿈은 PM 제품을 많은 사역자분들에게 후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 가정이지만 계속 늘려나가서 더 많은 사역자분들이 건강해지셔서 목회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저는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막내가 3살입니다. 누구는 아이들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저는 아이들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싶고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PM이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고까지. 여기에 이제 나의 꿈과 목표 이런 것도 다 적었고요. 네, 이렇게 이렇게 마이 스토리를 작성해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분의 상황에 맞게 조절해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적고 나서 숙지를 하고 나서 이제 말을 하는 것과 그냥 막연하게 막 이렇게 하는 거랑은 정말 다르실 거예요. 이게 마이스토리 할 때 더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풀로 적어놔야 그리고 그 상황에 맞춰서 또 이분한테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분한테 또 다르게 얘기하고 이대로 풀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풀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보통 없는데 오늘도 만나서 그 소비자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사업 설명하기 전에 마이스토리를 하면서 뭐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뭐 뉴스캐는 또 모르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이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많이 공감들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이스토리가 오늘 또 사업 설명하고 제품 설명하면서 소비자들 만나면서도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 점검 부분은 이 현실 점검 부분도 정말 중요한데요. 사람들이 진짜 막연하게 살아가거든요. 노후를 뭐 준비한다거나 뭐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해서 사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저도 이 현실 점검을 하면서 정말 많이 놀래기도 했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계들이 많이 대체하고 있잖아요. 서빙을 하는 로봇이라든지 또 저 얼마 전에 진짜 식당 갔는데 이거 있더라고요. 이 기계가 이 사진은 그래서 넣어봤는데 서빙하는 기계도 있고 코스도 당연히 그 주문 받는 사람들도 많이 없어졌고 그리고 아이스크림 가게도 본인이 알아서 가지고 가고 하잖아요. 거기에 아예 매장에 직원이 없이 무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가게들이 아이스크림 가게도 있고 그 바로 옆에는 또 그 요즘 밀키트 시장이 또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밀키트도 거기에 이제 다 진열이 되어 있고 그냥 알아서 가져가고 계산하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 AI가 이제 시대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거에서 그리고 또 오늘 또 이 얘기를 만난 고객한테 또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내가 먹고 좋아져서 전달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로봇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좋은 거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저도 지금 투잡을 하고 있잖아요. 투잡, 쓰리잡을 지금 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냥 본업을 하면서 저녁에 또 일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배달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이 물통을 2개 든 사진을 제가 넣어봤어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자영업이 다 문을 닫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건데 뭐 동성로 뭐 번화가 뭐 이러면서 여기에 이렇게까지 문을 닫은 적이 없다 이러면서 다 임대가 다 낮아 있는 거예요. 한 집 걸러 한 집으로 막 이렇게 다 임대가 다 낮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영업들이 다 문을 닫고 있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도 문제긴 했겠지만 그리고 그 대신에 대기업은 점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롯데몰이라는 그 건물 안에 뭐 롯데 시네마부터 시작해서 뭐 롯데마트, 또 뭐 롯데리아,
또 뭐 롯데월드도 있을 수 있고 뭐 엔젤리너스, 그러니까 자기네들 것만 거기에 다 집어넣어 놓는 거죠. 다 거기에서 소비를 하게 만들고 대기업은 그렇게 해서 계속 돈을 벌어가고 있고, 그리고 또 불안한 은퇴 또 노후 이런 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고 있는 사람이 진짜 거의 없어요. 그래서 노후와 은퇴 이런 부분도 또 얘기를 하면은 또 좋고, 또 막연하게 꿈이라는 거를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나 너는 꿈이 뭐야? 뭐 경찰이니 뭐 판사니 뭐 이런 것들, 그런 거에서만 꿈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근데 지금은 사장님들의 꿈이 뭐예요?라고 물어보잖아요. 너의 꿈은 뭐냐? 근데 저도 이 질문을 받고 나서 아, 나도 꿈을 꿀 수가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도 또 가지게 됐고, 꿈도 꾸게 됐고, 미래는 이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살고 싶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 사업이 대단한 것 같거든요. 이렇게 현실 점검 또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원하는 인생의 모습, 이 이제 1번에서 9번까지 보통 고르라고 하면 보통은 3번, 4번을 많이 고르세요. 저도 3번, 4번을 고르는데 오늘 만난 고객도 3번, 4번을 딱 고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3번, 4번이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가족들과 보다 많은 여유 시간을 갖고 싶은데 그러려면 재정적인 자유가 필요한 거거든요. 저도 그 마지막 꿈에서 아이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지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통 3번, 4번을 이제 선택을 하고, 이것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가를 물어봤을 때 그냥 되는 게 하고 있는 게 없다고 보통 얘기를 하세요. 지금 벌고 있는 거, 지금 벌어서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거 이렇게밖에 지금 못 살고 있다. 그럼 몇 년 후면 가능하겠는가? 그러면 가능하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한 60세, 70세 뭐 이 정도까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60대, 70대에 돼서 이루어지더라도 건강하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지금처럼 이제 나이가 젊은 것도 아니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암울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3년을 집중해서 이걸 이룰 수 있다면 알아볼 수는 있지 않냐. 3년을 집중해서 그런 거를 이룰 수 있는 거를 알고는 있냐, 뭐 그런 게 있냐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자기의 생각하는 것, 뭐 재정적인 자유라든지 뭐 가족들과 보다 많은 여유 시간, 그 외의 것들도, 그러니까 이걸 했을 때 1번부터 9번까지의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거를 또 강조해서 다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추가 소득도 얻을 수 있고, 이게 자기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 사업이고, 또 재정적인 자유, 또 가족들과 보다 많은 여유 시간도 가질 수 있고, 개인적인 성장도 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가질 수 있고, 일로부터 은퇴도 되고, 유산 상속도 된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사람들은 이 유산 상속에서 또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이 나이표에서 저는 엄청 충격을 받아서, 처음에 이 나이표를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제 걸로 한 거거든요. 은퇴 후에 매월 500만 원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점검을 해본 거예요. 제가 지금 43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코이를 예로 들었을 때, 그 정수기 하는 거를 예로 들었을 때 한 65세까지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동 수입으로. 그리고 100세까지, 지금 뭐 플랜이 몇 세까지 살고 싶냐 사람들은 물어봤을 때는 뭐 80세, 뭐 70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요즘 보험도 110세 플랜이고 120세 플랜이고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100세로 이렇게 적어 봤을 때 얼마를 모아야 하냐면, 일하는 기간이 이제 23년이고 또 써야 되는 시간이 이제 35년이에요. 일을 하지 않고 있어야 되는 시간이 35년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500만 원 했을 때 21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 21억을 가지고 그러면은 23년 동안 일을 할 때 이 돈을 모아야 되는 건데 21억을 23년으로 나누고 또 이제 12개월로 나눴을 때 76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760만 원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그 100세까지 제가 살 수 있는 거거든요, 500만 원으로. 근데 760만 원도 못 모으지만 거기에 생활비까지 필요하잖아요. 매달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쳤을 때 그럼 거의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정말 억대 연봉이어도 제가 지금 억대 연봉을 벌고 있어도 저는 일을 하기 싫거든요. 저는 일하기 싫은데 65세까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0만 원씩 벌어서 65세까지 또 일을 해야지 그나마 100세까지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는 이제 어디에서 돈을 벌고 있는지 또 어디에서 벌고 싶은지 이런 부분인데 전 세계 아니 우리나라에 지금 5만 가지 직업이 있는데 그중에 그 4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대요. 근데 직장인, 월급 생활자, 그리고 자영업자 전문직, 그리고 사업가, 투자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직장인 월급 생활자는 백다방을 예로 들면 거기서 일하는 종업원이라든지 직원, 알바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직장인이고 월급 생활자잖아요. 근데 백다방을 가지고 있는 점주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자영업자라고 보시면 되세요. 뭐 의사도 들어갈 수가 있고 뭐 일명 사장님이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이 이제 자영업자 전문직에 들어가는 거고 이거를 이제 체인점을 다 갖고 있는 뭐 이 백다방을 여러 개 갖고 있는 체인점 점주는 이 부분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제 백다방을 만든 이 사업가 백종원이 이제 이 부분에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이 백다방을 투자한 투자가는 저는 몰라서 제일 투자가 유명한 워렌 버핏 사진을 이제 집어넣었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제 투자가잖아요. 네, 이 직장인 월급 생활자의 인하와 그다음에 자영업자 전문직에 있는 분들은 노동소득이에요. 내 시간과 노동을 이제 맞바꿔서 소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사업가와 투자가는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인 이제 권리소득이거든요. 근데 직장인 월급 생활자 이 노동소득을 하고 있는 분들은 95%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그렇지만 여기는 5%의 돈이 있고 사업가 투자가에 이 있는 분면에 있는 분들은 5%의 사람이지만 95%의 돈이 여기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여기 노동소득을 하는 이 부분에서 이 사업가 투자가로 넘어갈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백종원처럼 회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돈이 많아서 이렇게 백다방 같은 거를 이렇게 살 수가 있다든지 그게 아니면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는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사업이 이쪽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돈을 노동소득 쪽에서 벌고 있지만 이제 권리소득을 벌기 위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PM 사업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